안녕하세요. 투익컨설팅 김인현입니다. 니치뱅크는 핀테크 또는 챌린저 뱅크만 하는 것일까요? 금융시장은 포화 상태로 가는데 금융시장에도 니치가 있긴 있을까요? 니치가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니치가 있다면 니치뱅킹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니치 개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융 샌드박스에도 니치 개발 사례가 다수 지정되었습니다. 니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객 니치와 상품 니치입니다. 고객 니치는 미성년 자녀, 소상공인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니치는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 대차 중개 등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핀테크는 금융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빅테크는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니즈를 충족시켜서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금융회사는 기존 금융상품의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니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니치 뱅킹에 대응되는 단어는 유니버설 뱅킹입니다. 유니버설 뱅킹은 다수 고객에게 다수의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니치 뱅킹은 특정 고객에게 특정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유니버설 뱅킹이 유리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니치 뱅킹이 보다 유리해졌습니다. 필요성은 커졌고 타당성도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치 뱅킹은 고객을 잘 알고 접근합니다. 당연히 마케팅의 전환율이 높게 나옵니다. 니치 뱅킹은 금융과 생활이 융합됩니다. 고객 충성도 높아지고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니치 뱅킹은 고객끼리 소통이 많아집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고객이 고객을 불러옵니다. 니치 뱅킹은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경쟁자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니치 뱅킹이 바람직하지만 과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니치 뱅킹 타당성은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투자가 증가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오픈 API가 활성화되어서 금융 및 생활 파트너와 협업이 쉬워졌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더욱 똑똑해지고 파워가 많아져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손익분기점이 낮아져서 다품종 소량 판매도 경제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니치 개발 패턴은 비고객을 고객으로, 비소비를 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고객이란 개념은 크리스텐슨 교수가 파괴적 혁신에서 제시한 개념입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혁신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존속적 혁신은 기존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앤드 혁신은 기존 서비스를 단순화해서 고객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비고객을 고객화하는 것입니다. 니치 개발 패턴의 유형을 대응시켜 봤습니다. 로앤드 혁신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 니치와 상품 니치가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에 대응되는 것은 직업 니치, 경험 니치, 생애 전환 니치, 동료 니치가 있습니다. 금융의 발전에 따라서 니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설명한 6가지 니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업 니치는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의 셀러론이 좋은 예입니다. 셀러는 물건을 팔고 나서 길게는 60일이 지나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셀러에 자금 갭이 발생이 됩니다. 은행이 개입하면 달라집니다. 셀러는 물건을 팔면 대금을 은행에 청구합니다. 은행은 론을 일으켜서 하루나 이틀 뒤에 대금을 셀러의 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은 온라인 마켓으로부터 론을 자동으로 상환받습니다. 매출 실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실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셀러는 담보가 없이도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시빌의 스튜디오 뱅크는 창작자를 위한 뱅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릴리뱅크는 프리랜서를 위한 뱅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원하는 경험은 사용자마다 다릅니다. 경험 니치는 사용자 원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용자 경험은 수준과 다양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준은 사용자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성은 사용자 페르소나에 따라서 원하는 경험의 효용이 다르게 됩니다.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액의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몇몇 증권사는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금융 소비자가 제3자가 만든 앱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픈 API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비서 사용자에 대한 스킬 경험, 시티즌 사이언티스트 같은 일반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데이터 경험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에 따른 경험의 다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가로축은 페르소나를 뜻하고요. 세로축은 경험의 효용, 유틸리티를 뜻합니다. 어떤 사용자는 편리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페르소나는 재미가 있으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감수합니다. 어떤 페르소나는 금리가 좋다면 멀리에 있는 지점도 찾아갑니다. 경험 니치는 이처럼 전문화와 다양화 두 가지 관점에서 고객의 경험에 집중하는 니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생애 전환, 라이프 트랜지션을 만납니다. 생애 전환 시점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애 전환 니치는 생애 전환 시점에 만나는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금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서비스와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겪는 생애 전환 문제를 완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가 아니라 라이프 트랜지션, 생애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체 생명 주기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환 시점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접성이 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동류 니치입니다. 동류 니치는 나는 너를 안다. 우리는 같은 족속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족속은 동일한 문제를 만나고 동일한 관심사를 갖습니다. 같은 족속의 생활을 편리하게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피델리티 뱅크는 라이프 디자인 뱅킹이라고 슬로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스트는 여성을 위한 뱅킹을 서비스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품 추천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품 추천은 현재 만들어진 상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류 니치는 추천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생활에 융합된 디자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류 니치는 스포츠, 여행, 탄소제로, ESG 등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기술 제약이 있습니다. 기술 제약에는 지식의 부족, 기술의 미흡, 자원이나 기기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니치는 포용 금융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포용 금융을 실행한 방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니치는 고객의 미충족 욕구, 언맨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맨 니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언맨 니즈는 다와 라가 있습니다. 다는 고객이 원하지만 기존 상품이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경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과 정보 제공 서비스가 출시되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객도 모르지만 제공하면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러한 상품에 해당됩니다. 비싼 주식, 비싼 부동산은 소액 투자자는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점 거래와 부동산 조각 투자 개념이 도입되었고 소비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품 니치는 특정 니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 상품의 단순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상품 개발, 상품 구조 단순화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언맨 니즈를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 니치 유형이 있습니다. 6가지 니치 개발 패턴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니치 개발 패턴을 발굴하는 것은 커뮤니티입니다. 니치 개발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 모듈화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커뮤니티의 관찰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커뮤니티 참여자들과 가치관, 라이프 사이클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니치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 모듈화는 금융 서비스를 부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치 서비스를 도입하기 쉬우려면 금융 서비스가 모듈화 되어서 니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니치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니치 서비스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개발은 가급적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치 서비스가 늘어나더라도 코어 뱅킹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업함으로 인해서 금융과 생활이 결합된 니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니치 개발 전략을 정리해보면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비소비를 발견한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모듈화하고 서비스 파트너를 발굴한다. 니치 서비스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러한 니치 서비스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참여한 니치 커뮤니티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에 의한,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사용자에 의한 영업과 사용자에 의한 개선이 반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니치 개발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치는 니치 안에 있습니다. 토탈 뱅킹은 금융회사로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고객도 토탈 뱅킹을 전부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뱅킹을 통해 사용자를 유입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니치 확산을 통해 금융회사는 성장하게 됩니다. 니치 뱅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니치 커뮤니티가 중요한데요. 니치 커뮤니티가 상품을 개발하고 니치 커뮤니티의 구전 효과에 의해서 마케팅이 일어나고 니치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서로 서비스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준비할 것은 니치가 점점 늘어나더라도 코어 뱅킹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모듈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치 개발 패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